네, 성투! 여러분의 포트를 지켜드립니다. 전투주의 조교 정서안입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르게 그래도 우리 시장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성공률 더욱더 높여봐야겠죠. 오늘 신광섭 교관과 함께합니다. 네, 성투! 네, 성투! 네, 교관님, 무엇보다 일단 너무 대단하십니다. 박수. 네.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약간 불안하신 눈빛. 네, 지난 전투주에서 27일이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날짜 짚어주셨는데 정확했어요. 어제 우리 시장 크게 많이 밀렸고 하지만 오늘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나아졌는데 그래서 어제 사실 특집도 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라고요? 바닥을 거론했다고, 얼굴 잘 기억하겠다고. 용하긴 우리 교관님 너무 용한데 아직 소문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더 유명해지셔야 합니다, 교관님. 노력하셔야겠습니다. 네, 가끔 뭐 저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뭐 함부로는 아니고 뭐 데이터를 또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생각보다 메가캡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이제 새벽에 메타가 생각보다 잘 나왔죠. 가입자 수가 다시 또 유지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따가 또 전장 상황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관님 충분히 용하신데 더욱더 유명해지는 그날까지 또 전투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다른 표정으로 보합권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게다가 교관님 환율은 이제 거의 1270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버텨주긴 하지만 불안한 시장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오늘 환율이 다시 또 3, 4원 정도 올라갔던 부분들 1171원 정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 BOJ에서 또 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또 달러가 강세로 좀 분위기가 전환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가지의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다시 또 이제 취임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1,300원을 넘어가면 정말 서브프라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뭐 얘기도 있고 매체 통해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 환율이 조만간에 꺾일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관련된 부분들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정장 상황을 이 단어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구원투수 등장. 구원투수. 도대체 누가 구원투수입니까? 네. 천천히 멋있네요. 엄청난 구원투수인가 봅니다. 눈부십니다. 빛이 너무 나는데. 네. 구원투수 등장이라고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빛이 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구원투수 등장 이제 통상 야구 보시면 선발투수 나왔다가 한 4회나 5회 정도 됐을 때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공을 너무 많이 던졌을 때 그때 이제 중간 개투가 등장을 하죠. 바로 이제 구원투수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구원투수 바로 메가캡 기업들입니다. 바로 메타가 구원투수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오늘 또 이제 애플이 오늘 이제 미국장 끝나고 나서 애플이 애프터 마켓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봉쇄 관련된 부분들이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어닝 쇼크가 오는 기점은 한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이라고 계속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정확하게 실적이 잘 나온다 안 나온다는 평가할 수 없지만 애플이 만약에 메타에 이어서 또 좋은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오늘 밤부터 미국이 다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패턴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5월 달 정도는 이제 안정화 분위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우셨습니다. 구원투수 안 되면 또 벤치 클리어링 나올까 봐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갑자기 빛나가지고. 네, 구원투수, 애플 실적으로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현 상황 함께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또 전투주 만나보기 전에 지난 작전 한번 복귀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유니크 1차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 더 자세하게 리뷰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가는 종목만 갔다가 또 못 가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좀 윗골이 달면서 툭 밀려요. 유니크가 이제 수소 밸브 변속기 현대차, 기아차에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넥소 아실 겁니다. 수소차 넥소의
밸브를 공급한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 봤을 때 유니크가 뭐 차트적인 부분도 좀 봤을 때도 좀 깔끔하게 거래량이 소멸됐던 부분 때문에 제가 요날 좀 말씀을 드리고 요날 이제 한 2, 3일 뒤에 좀 목표가를 딱 한 30원, 40원 좀 남겨놓고 아깝게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전일 이제 우리 국내장이 좀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도 목표가가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익절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유 같은 건 뭐냐면 오늘 밤에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애플이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온다면은 그에 대한 충격 여파가 좀 상당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7일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때문에, 그럼 아무리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더라도 시장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유니크는 수익을 좀 챙기는 관점으로 좀 보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유니크 수익 축하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또 있습니다. 일성건설 역시 1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럼 일성건설도 함께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공급 관련된 그 부분과 그리고 플러스 바로 이제 팜유 관련된 부분이죠. 이 제조공정 라이센스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래서 뭐 샘표식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또 제 반등에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슷하게 좀 흘러가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제 팜유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이 희석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남은 모멘텀은 이 회사가 주력적으로 하는 게 바로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이겠죠. 분양사업, 임대사업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5,550원 정도 목표가를 터치하고 오늘 이제 고가가 5,650원이었거든요. 올라갔다가 지금 좀 밀리고 있는데, 뭐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만 축소해서 마이너스 한번 눌러주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멀리서 볼게요. 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여기서 이제 3월 10일 날 저점을 다지고, 뭐 이때는 뭐 죄다 시장 자체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상승 파동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요 구간이 굉장히 지금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상당히 좀 들어왔습니다. 박스권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 종목은 이전에 전고점 요 라인이죠.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기간 조정에 들어갔 구간, 여기를 한 번은 터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그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들, 대출 규제 완화 80% 정도 무주택자 기준으로 이런 부분과 신도시 건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전고점 근처까지 넘어가는 데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고 1차 목표가에 안주하지 않고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하면서 일성건설 조금만 좀 기다려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모멘텀이 아직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까지 홀딩 전략 함께 했습니다. 일성건설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피정은님께서 오늘은 뭐 새 종목 추천 말고 기존의 종목들 리뷰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또 밀렸던 종목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많은 종목들, 지난 저격주들 리뷰로 함께 할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의 전장 상황 구원투수 등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투수가 등장했을 때 작전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작전명은 남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르마. 뭡니까? 8대2, 2대8 가르마라고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2대8. 도대체 네. 뭐가 8이고 뭐가 입니까, 교관님?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조금 분산해서 진행하자, 이런 말씀인데, 이게 뭐 현금 보유를 2로 하고 8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사실 지금 대형주 자체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대형주가 조금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꺾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두 가지죠. 퐁당퐁당 장세가 바로 정책 테마와 그리고 원자재 순환매 장세, 이 두 가지인데, 원자재 순환매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2 정도로 보고 있어요. 2 정도 비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주력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정책의 8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정책 테마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불거지지만 않았어도 이미 그 자리를 채워줘야 됐던 게 정책 테마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워낙 지금 인플레에 대한 강한 이런 또 뭔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가격 전거가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정말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돌아가면서 뭐 3등주도 뭐 1등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비율 자체를 여태까지는 5대5 비율로 가다가 지난주까지 해도 제가 수선주 갖고 온 수익 신호 안겨드리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5대5 비율로 가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고 5월 2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국정과제 3차 성정안 관련돼서 대국민 보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이후에
시세가 그 전에 주어졌으면 끝났다고 보이는데 시세가 별로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5월 2일 이후에부터는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5월 10일 날 대통령 당선인 취임하는 날까지는 절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측면에서 정책을 팔 원자재 순환배를 2로 여러분들 작전명을 구성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그리고 주 초반만 하더라도 이 원자재가 시장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기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멘텀 짚으면서 네, 오늘의 포인트 정책 8 그리고 원자재가 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오늘은 또 어디에 전투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책이죠.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정책 쪽입니다. 정책 쪽을 좀 준비를 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UAM 정말 많이 밀었고 UAM이 맞습니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뭐 바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5월 2일까지 일단 우리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5월 10일까지는 또 일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종목 준비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 이 종목은 바로 방산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가가 9,220원 정도에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시세를 못 봐가지고 맞습니다. 순간 헷갈려서 네네. 죄송합니다. 예, 이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편입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종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글자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저격주는 휴니드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유니크도 1차 목표 터치를 했고 네. 비슷한 이름이기 때문에 휴니드, 방산주인데 그렇다면 어떤 키포인트로 휴니드 저격해야 합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방산 및 그리고 항공우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이 2대 주주, 휴니드 2대 주주가 누구냐면 미국의 보잉입니다. 보잉. 보잉 항공사가 2대 주주로 등극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홈페이지 너이버라든지 이런 데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메인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메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딱 되어 있어요. 아예 메인 페이지가. 이전에는 원래는 이제 전술통신 장비 이쪽을 사업을 영위하다가 새롭게 지금 항공우주 쪽으로 뛰어들면서 보잉이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지금 항공우주 쪽으로 아예 밀어버리려고 홈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방산 쪽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정확하게 뭘 하느냐 전술통신 장비 관련된 부분들과 그리고 두 번째는 공군 전투기죠. F-15K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 지금 라임을 지금 부품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공군 관련된 이 부품을 납품한 업체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모멘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멘텀은 바로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좀 시장은 또 한번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2,800으로 가정했을 때 또 2,800 왔을 때 또 풍계리라든지 이쪽에서 뭔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도발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방산주가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죠. 6대 먹거리 사업을 인수위원회에서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할 가능성들을 열어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모멘텀 붙으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 종목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금이 이전에 UAM도 짚어주셨는데 또 시세 분출한 만큼 이번에는 또 방산 관련주, 정책 테마주로 휴니드 함께했습니다. 그럼 차트 통해서 정확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배열에서 이제 돌아가는 패턴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 종목은 조금 멀리서 한번 볼게요. 한 1년치 정도 볼까요? 1년치 정도 딱 좋습니다. 이 정도인데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뭐 300 이동평균선에서 탄탄하게 지지받으면서 300 이동평균선이 깨지면은 바이코라면 여기서 바로바로 즉각 발행이 나오면서 리바운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날의 고점 연역 12월 27일 고점 연역에서 한번 상한가 들어갔다가 밀렸고 그래서 거래량이 그렇게 뭐 산발적으로 터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한 2번 정도만 나왔고 이슈 부각시 때마다 이때도 아직 우주항공청 신설 관련된 부분들 나오면서 한번 상승 나왔거든요. 지금 어제 이제 그 발표가 나오고 한 4% 정도 강세 마감하고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를 달고 지금 약간 좀 이제 음봉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이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양음양 패턴으로 좀 치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5월이기 때문에 3차 국정과제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우주항공된 관련된 신설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은 이 종목은 이전에 전고점 연역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 종목은 1차 목표 타겟을 1,500원 선, 이전에 전고점이 4월 8일일 겁니다.
11,100원 선을 넘어가는 구간이 1,500원, 2차 목표가를 11,500원 선을 말씀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가져가겠습니다. 8,50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8,500원 선은 61선입니다. 여기 깨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깨지지 않는 한은 모멘텀은 살아있을 시에는 1차 목표가를 한번 뛰어넘는지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전고점을 이렇게 비슷하게 1차 목표가 좀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교관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도발로 인해서 가장 급등락을 좀 심하게 오가는데 그렇다면 교관님 북한이 한 번 더 도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 제가 계속 이렇게 또 예견된 질문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미사일 관련된 부분들 뭐 저도 이제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미사일 관련된 부분으로 지수가 뭔가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워낙 이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핵실험이겠죠. 아,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38로스 사이트에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그 위성 사진을 보니까 그저 풍계리 일대에서 지금 뭔가 뭔가 이제 준비를 하는 듯한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걸 봤을 때 만약에 미사일 발사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뭔가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제 핵실험 같은 조금 이제 큰 악재가 나왔을 때는 방산주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걸 봤을 때 뭐 추가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5월 9일까지 푸틴 대통령이 지금 뭐 전쟁을 이제 끝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좀 리스크도 남아있다라고 측면에서 슈닐이라는 종목들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모멘텀까지 이렇게 함께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뭐 너무나 정책 테마주 광범위합니다. 부동산 건설부터 넓은데 도대체 두 번째 어디에 전투적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네,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자율주행 섹터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오, 자율주행.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정과제 안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어제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가로 21,350원에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함컴 MDS라는 종목을 두 번째 저격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함컴 MDS 사실 그 일전에는 싸이월드 관련주로도 구분이 됐던 맞습니다. 종목이기도 한데 어떤 포인트로 가져오신 겁니까?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이제 싸이월드 뭐 도토리 페스티벌 뭐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조금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컴퓨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무선 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자율주행이냐라고 보시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에 지금 포함될 수 있는 플랫폼을 현재 개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저는 모멘텀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수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바로 자율주행 국정과제. 이전에 제가 정경련 관련된 선문조사 말씀드리면서 3위가 바로 미래차 자율주행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의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이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더 펀더멘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이 이전에 한번 급등이 툭 한번 나왔다가 좀 밀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해가지고 매각 이슈가 계속해서 많았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매각사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한 10군데로 추스러졌거든요. 뭐 PF 펀드라든지 뭐 PF 펀드는 쉽게 얘기해서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회사들 아실 겁니다. 그런 펀드 회사나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인수할 수 있다. 뭐 사명이 공개된 거 아닙니다. 인수 사명들이.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자율주행 쪽으로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마지막 남은 펀더멘탈은 뭐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했을 때 바로 상반기 안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남았기 때문에 매각에서 뭔가 대기업이 이 회사를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당연히 이전처럼 퍼포먼스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이 종목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1,550원에서 300이동평균에서 이제 똑같습니다. 지금 거치 보면 유니크의 약간 좀 긴 연장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 300이동평균에서 리바운딩 나오면서 지금 양봉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 가격을 딱 지금 3월 말일날 이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24,000원대에 매물이 좀 많아요. 그래서 24,000원 정도를 1차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2차 타겟을 만약에 혹시나 뭐 매각 이슈에서 뭔가 대기업들이 뛰어들었다라는 게 소식이 나오면은 1차 목표 타겟을 넘어가서 26,000원 선, 손절가는 19,4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함컴 MDS 두 가지 펀더멘탈 매각과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그리고 매각 모멘텀 가지고 있는 한컴 MDS까지 함께했고요. 오늘 전투주 바로 휴니다 한컴 MDS로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신광수원 매니저의 전투주는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지향합니다. 투자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또 훈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투!